한 주간의 이슈를 살펴봅니다. 뉴스토파 보기 김선화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제 참 잘 주무셨습니까? 너무 더워서 새벽에 몇 번이나 깼습니다. 이런 그 폭염 속에서도 도시가 좀 숨을 쉴 수 있게 하는 게 도시숲, 도시공원인데 최근 뉴스를 보면 이 도시공원의 반 이상이 줄였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도시공원 일몰제가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도시공원 일몰제는 한마디로 공원으로 지정은 해놨으나 20년이 넘게 공원으로 실제 사용하지 않는 땅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공원 지정을 해제하는 제도입니다. 공원 부지로 지정하면 사유지이지만 그 위에 건축을 할 수가 없게 되는데 정작 지자체가 이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아서 수십 년간 개인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이유에서 생긴 제도입니다. 2000년도에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20년의 유예 기간을 주어졌고요. 전주에서는 올해 7월부터 공원 부지가 순차적으로 해제됐습니다. 즉 전주시 공원의 절반 이상이 지도에서 사라진 겁니다. 자, 이게 장기 미집행된 도시공원 중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못한 사유 중에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 도시계획을 설정을 해놓은 도시공원 중에서 아직 개발 행위가 제한을 받았는데 예. 이 도시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금 사라진 땅 그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예, 정확하십니다. 전주시 전체 도시공원 면적 가운데 60%가 일몰제로 공원에서 해제됐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10제곱킬로미터 이상이 사유지였고 이 중에서 전주시가 확보한 면적은 그 7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도시공원에 대한 전주시의 지금 기본 정책 중에 좀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자연녹진의 건축물의 층수를 상향 조정하고 다세대나 연립주택도 허용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시 고도 제한 같은 경우 해제하다 보면 난개발이나 어떻게 보면 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실제로 전주시는 도시공원 해제 이후에 자연 녹지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물 층수를 높였고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도 허용하면서 고도 제한이 풀린 곳은 아파트 건립까지 가능해졌습니다. 환경단체에서는 이게 공원 보존이 아니라 난개발을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라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전주시의 지금 빚과 채무가 최근에 6천억 원 정도 된다 그러면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 이 전주시가 지금 이 땅들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서 이 땅들을 매입하는 비용으로 2,700억 원 이상을 좀 사용한 것으로 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대상 면적 중에 한 14%밖에 매입을 못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그렇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핵심은 계획 부재와 예산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이미 20년 전부터 예고되어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은 불과 몇 년 전부터였습니다. 예산도 대부분 도로 건설이나 지역 개발 사업에 우선 배정됐고 공원 매입은 뒷전이었던 겁니다. 결국에 이 제도가 시행되기 직전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미 부지 가격은 올랐고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영남 산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 봄에 영남 지역 산불로 사실 야생동물이나 아니면 가축, 반려동물까지 수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다는 보도들을 접했습니다. 그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공식 집계만 1,600마리가 넘는데 사실상 가축이나 꿀벌 등을 다 포함한다고 하면 그 희생된 동물의 수는 수만 마리에 달합니다. 특히 개, 고양이, 조류는 물론이고 소, 돼지, 사슴, 꿀벌 등 다양한 생명이 대피하지 못한 채 희생됐습니다. 그 산불 현장에서 새끼를 품은 채 죽은 어미 개의 모습은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피해를 당한 동물 모습 우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지켜봤는데 현행 재해구호법에 구호 대상이 사람 말고는 없는 거죠, 지금? 예, 현재 우리 재해구호법은 사람만 구호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자체나 소방, 구조단체도 동물은 구조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개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동물보호는 민간 자원봉사자나 수의사 단체가 임시로 감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 봄 산불 때도 동물이 그 대피소에 이제 출입을 제한한다거나
아니면 뭐 구호 장치가 없어서 대응이 어려웠던 부분들도 우리가 많이 지켜볼 수 있었는데, 자, 외국 사례 같은 경우는 뭐 그렇지 않은가요? 어떻습니까? 네, 미국은 2006년에 패츠 액트라는 연방법을 제정해서 반려동물 대피 계획이 없으면 그 지역에 재난지원금을 주지 못하게 했고요. 일본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동행 피난 원칙을 마련하고 지자체마다 대피소 내에 케이지 확보나 사료를 비축하는 등의 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체계적인 대비가 거의 전무하다고 봐야 합니다. 자, 이 대책이 중요할 것 같은데, 동물보호법에 이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구조가 필요한 동물을 명시한다거나 아니면 뭐 지자체가 구조와 이송을 좀 의무화하는 방안들을 좀 모색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대안들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까? 예, 우선 동물도 그 재난 상황에서 구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좀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자체가 그 일본의 사례처럼 대피소 내에 케이지, 사료 등 특히 의료 물품을 비축을 해놓고 특히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다음은 전세 사기 이야기 좀 마지막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상당히 전세 사기로 많이 시끄러웠었는데 국토교통부가 최근에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를 다 파악했는데 3만 명이 좀 넘었어요. 네. 이 조사 현황 좀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전국적으로 3만 명이 넘는 사람이 정부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 절반인 절반 정도가 30대입니다. 20대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피해자 4명 중에 3명 이상이 청년층인데요. 그 전북에서도 올해 1월에서 5월까지만 벌써 400건의 피해가 확인됐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30대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주택이 좀 필요한 시기, 뭐 결혼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필요한 시기일 것 같은데 특히나 30대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회 초년생이 많고 결혼이나 출산으로 그 독립을 시작하는 연령대입니다. 그 처음에 전세 계약을 경험하면서 일단 그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을 선호하고 그 계약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이러한 사기에 쉽게 노출되는 구조입니다. 그 또한 피해 유형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뭐 빌라나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이런 그 주택들이 이 연령대의 주요 주거 형태입니다. 자, 이 지원 대상이 되면 그 지원 대상이 되는 피해자 기준도 좀 궁금하고요. 그 지원 대상이 되면 또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네,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하고요. 그다음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어야 하고 그리고 임대인의 고의성이 인정되면 전세 사기 피해자로 지정이 됩니다. 이 경우에 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해서 최대 10년간 무상 거주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새 전세자금 대출, 기존 대출 대환, 세금 감면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자, 중요한 게 이제 좀 예방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소비자들이 어떤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먼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싼 전세는 반드시 의심하시고 주변 시세를 좀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임대인이 여기에 실소유자인지 혹은 신탁 설정이 되어 있는 집은 아닌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한 계약 당일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을 급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 등을 반드시 한 번 더 의심하셔야겠습니다. 저도 지금 무자본 갭투기나 근저당 몰래얹기 등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근저당 몰래얹기를 예방하기 위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있잖아요. 네. 거기 이제 특약으로 대항력 발생하기 전에 근저당권 등의 추가 등기를 금지한다. 이러한 조항을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전입신고 당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있게 되면 근저당권이 선순위가 되고 임차권이 후순위가 됩니다. 이로 인해 경매를 만약에 하게 되면 임차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약을 추가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이처럼 작은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수천만 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셋집을 구할 때는 가격보다는 안전이 우선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번 주 이슈 점검과 대책 뉴스토파 보기 김선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리숙한 사람들만 전세 사기를